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언어 생활에 뒤이어서 오늘은 교우,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한 교훈을 공부하겠습니다. 친구 사귀는 것, 친구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친구 사귀면서 어떤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까? 공자님의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선인 거에 여입 질한짓이하여 여선인 거 선인 거입니다. 여는 더불어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선인 선한 사람과 더불어 거할 때에 거하는 것은 여입 질한짓이리라. 질한짓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질한짓일이 뭡니까? 지는 지초고 나는 난초입니다. 지초도 향이 짙은 풀 이름이고 난도 향기가 짙은 풀 이름이죠. 이렇게 질한지실이니까 지초와 난초를 키우고 있는 그런 화분을 방 안에다가 들여놓았다면 그 방은 지초의 향기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초가 가득 들어있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 구이 불문기 향이요. 오래 있으면은 그 향기를 지초와 난초의 향기를 불문 내가 듣지는 못해도 내가 오래 맡지는 못해도 왜냐하면은 그 냄새에 익숙해지게 되죠. 즉 여지화이 더불어서 여지화이 내가 변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향기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과 거하면 향기가 나요. 그 사람의 언행인 향기가 납니다. 마치 내가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처럼 그 선한 사람으로부터 향기를 내가 맡습니다. 맡는데 오래 있다가 보면은 그 향기를 문득 못 느끼게 돼요. 코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러나 그 향기가 내 몸에 배어 들어온단 말이죠. 그 선한 사람의 마음과 그 선한 사람의 언행이 자연스럽게 나한테로 옮아오기 때문에, 즉 선한 영향력을 나한테 끼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거하느냐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으셨습니다. 자, 불선인 것, 선하지 않은 사람과 거하는 것은 이렇죠. 입포지사하여 포어는 생선포입니다. 생선포. 옛날엔 냉장고가 없으니까 생선을 그 자리에서 먹지 않으면은 말려야죠. 뭐 소금을 치든지 아니면 배를 갈라서 말려서 오래 두고 먹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린다고 해도 그 생선을 가득 쌓아둔 생선 가게에 들어가면은 퀴퀴한 냄새가 난단 말씀이죠. 어딘가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어지사입니다. 사는 요게 가게란 뜻이에요. 가게. 포어지사. 생선포 파는 가게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구이 불문기취. 오래 있으면은 그 냄새를 못 맡게 되는데, 생선 가게에 들어가도 그렇죠. 처음에는 아이고 하고 얼굴을 찡그리게 되겠지만 오래 있다가 보면 그 냄새가 아주 몸에 배에서 그냥 뭐 숨 쉴만 하네 해지는 거죠. 여지화이. 역시 동화가 되네. 함께 같은 것으로 변하는 것이죠. 역시 동화가 됩니다. 생선 가게에 들어가면 그 퀴퀴한 냄새와 내가 동화가 된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마치 선하지 못한 사람과 있어서 그 선하지 못한 언행이 나한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서 나 역시 선하지 못한 어떤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비루해지고 행동이 비루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단지 소장자역, 단지는 이 단사를 얘기하죠. 붉은 색깔을 가진 돌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인주도 만들고 그러죠. 단지 소장자, 이 단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단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이렇게 단사는 뻘건 돌이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뻘건 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사람은 뻘개지는 거죠. 즉 단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붉어지고, 칠지 소장자는 흙이라, 옷이죠.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검해진다. 옷은 검은 색깔이 나는 칠입니다. 이것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내 손이나 발이나 얼굴이나 이런 데 묻어가지고 검해지는 거죠. 뻘건 물감 가진 사람을 뻘건 물감을 가진 사람은 뻘개지고, 검정 물감을 가진 사람은 검해진다. 물든단 말이죠. 이로써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군자 필신기소여 처자언니라. 군자는 반드시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신중해야 하는데, 기소, 그 곳을 신중히 가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곳이냐? 여처자, 누구랑 함께 더불어 있는 사람, 어떤 곳에서 누구랑 함께 있느냐 하는 그 장소를 신중히 가려야 하느니라. 어떤 곳에 누구랑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를 사귀더라도 너보다 나은 사람과 사귀라. 너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사귀라. 뭐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있어야지. 자꾸 그건 참 좋은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보다 못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죠.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 바라는 것은 여기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선하면은 선한 영향력이 내게 미쳐오고, 악하면은 악한 영향력이 미쳐오니까 함께 있을 적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서 누구랑 함께 있느냐, 함께 있는 사람을 고를 적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서 고르라. 비즈니스 파트너도 좋은 사람을 택해서 고르고, 무슨 일을 행할 적에도 좋은 사람과 더불어서 한 팀을 만들면 참 좋겠죠.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세상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의운, 공자 가의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공자 가의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여호학인 동행, 여는 더불어라 그랬죠. 호학인,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동행을 하게 되면은, 무로중행이라. 무로는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 길이 무로죠. 무로 가운데, 안개가 자욱히 낀 길 가운데를 가는 것과 같다.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안개라는 게 참 아주 특별해요. 이제 습기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인데, 비는 아닌데도 한참 가다가 보면은 얼굴도 눅눅하고 옷이 축축하고 젖게 되지요. 그 습기가 몸에 배어들어서. 그래서 수불습이라, 이건 비록입니다. 비록 옷에
바로 습기가 차지는 않지만은 이런 뜻이죠. 비가 와서 오래 젖는 것을 뭐 습 정도라고 한다면은 안개 속에 들어가면 그럴 정도로 젖지는 않는단 말씀이죠.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은 시시라 시시, 한참 가다 보면은 유윤이라, 이거 슬금슬금 스며드는 것이죠. 습기가 몸에 슬그머니 스며드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앞에 말로 다시 한번 보면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학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더불어 길을 가면은 안개 낀 길을 걷듯이 당장에 옷이 젖지는 않지만은 슬금슬금 습기가 젖듯이 그 사람의 학문과 그 사람의 고상한 생각과 사상이 나에게로 전파가 되고 내가 그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변화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안개 낀 길이다. 아주 표현이 상당히 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식인 동행, 배우지 못한 사람과 길을 함께 가게 되면은 측중좌여, 이 측자가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냥 이 측자가 그냥 쓰이죠. 측간. 요새는 다 이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옛날에는 측간이죠. 그래서 집 밖에 좀 떨어진 곳에 측간이 있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퀴퀴한 냄새가 나죠. 측중좌라, 측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불호이, 당장에 똥물이 튀긴다든가 해서 옷을 버리지는 않겠지만은 시시, 오래 있다가 보면은 냄새가 배어드느니라. 옛날 재래식 화장실은 오래 있으면은 퀴퀴한 냄새가 옷에 배어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우지 못한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 사람의 말이 거칠고 생각이 옹졸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서 언행이 거칠겠지요. 거칠어서 당장에 나한테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은연중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언행이 비속하게 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질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게 마치 측간에 앉아가지고서 당연히 젖지는 않지만은 은은히 냄새가 배어드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죠. 좋은 선생을 만나든지 좋은 친구를 사귀든지 좋은 이웃을 만나든지 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좋은 뜻이 오가고 영향을 주면은 참 좋겠지요. 자, 자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평중은 안영이라고 하는 이 춘추시대의 제나라 제상입니다. 아주 훌륭한 제상으로서 검소하고 또 부지런하면서도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제상입니다. 이 사람은 겸손하고 학문이 깊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적에도 항상 정성으로 대하고 또 상하의 관계가 폭이 넓으면서도 부드러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안평중을 두고서 공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선여인교라,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제할 적에 매우 훌륭했다, 매우 훌륭하다, 매우 훌륭하게 사람들과 교제를 잘 하는구나. 어째? 구의경지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구나. 그렇죠? 저 사람을 사귄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그러면 나중에는 서로 만만하게 돼가지고 말도 이렇게 허물없이 말을 놓기도 하고 행동도 예절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친숙한 행동으로 막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씀이죠. 근데 안평중은 오래 사귀었지만은 항상 예의로서 그 사람을 대하고 또 지켜야 될 예절을 어기지 않았단 말씀이죠. 일관되게 그 사람을 쭉 대해왔단 말씀이죠. 공자가 감탄해서 하는 얘기죠. 안평중은 오래 사귀지만은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서 상대방을 대하는구나. 아주 훌륭한 교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어도 또 친해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좋겠지요. 상식 많잖아.
지심 능기인이다. 상식 많잖아요. 지심 능기인이요. 서로 얼굴을 대해서 얼굴 아는 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당신 나 누군지 알지? 나는 발이 넓어가지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만천하야. 온 천하에 가득 찬 사람들을 전부 다 일면식들이 다 있고 나를 알고 또 내가 또 그 사람을 알고 잘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심 능기인이요. 마음을 아는 사람은 기인 그 몇 사람이나 될고 능은 능하다 뭐 할 수 있다. 몇 사람을 몇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있을고 이런 뜻이죠. 일면식이 있어서 친한 척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은데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이렇게 얼굴 안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주변 사람을 한번 돌아보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인가? 가만 보니까 무지하게 많아.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몇 사람인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주식 형제 천계유 금난지붕 일개문이라. 개는 우리 한국 사람은 사람에게는 이 개자를 안 쓰죠. 물건에다가 한 개, 두 개 할 적에 물건에다가는 이 개자를 쓰는데 중국 말에서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이 개자를 씁니다. 자, 주식 형제, 술 마시고 밥 먹는 형제. 그러니까 형님 아우 하면서 술 마시고 밥 먹는 관계에 있는 거죠. 술 마시고 밥 먹는 형님 아우는 천계유라. 1000명이나 되는데, 그죠? 금난지붕, 급하게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서 나를 도와주는 친구. 자, 이게 붕입니다. 붕. 이거는 그냥 보통 친구가 아니라 붕이라고 나타내는 것은 아주 훌륭한 친구죠. 급할 적에 나를 도와주는 친구는 일개무라. 하나도 없더라. 소용없더라 말이죠. 평상시에 알고 지내고 친한 척 하는 사람도 막상 내가 급한 일을 당하면은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질 않아. 이런 경우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아마 세상사가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서 무엇을 얻을 만한 것이 있으면은 친하죠. 없으면은 모른 척 하는 거죠. 불결자화 휴요종이요. 무의지명 불가교라. 무의지붕 불가교라. 불결자화. 결자화는 열매예요. 이게 자식, 열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 열매가 안 달리는 꽃은 불. 열매가 안 달리는 꽃은 휴. 휴는 쉰다 하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거 같은 뜻이죠. 뭐 이거나 하지 말란 말이죠. 하지 말라. 휴. 요종. 요는 여기서는 하고자 한다. 욕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종자 씨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서 심는다 하는 뜻도 있죠. 심으려고 하지 말라. 열매가 달리지 않는 꽃은 심으려고 하지 말라. 무의지붕은 의리 없는 친구가 무의지붕이죠. 무의지붕, 의리 없는 친구는 불가교라. 사귀지 말라. 사귀는 것은 가하지 않다. 좋은 말씀인데 누가 의리 없는 친구인 줄 누가 알았나요? 그냥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막상 급한 일이 생겼더니 아는 척을 안 합디다. 그래서 이게 무의지붕이구나.
의리가 없는 친구구나 하는 것은 나중에 깨닫지 겪어봐야 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겪어봐야 아느니라,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참 이 진정한 교우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죠? 장자운, 장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지교는 다며 수하고 군자의 사귐은 이것은 담담하다, 맑다, 그렇죠? 다며 수하고, 물과 같이 맑고, 담담하다는 맑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 그것이 이제 담입니다. 소인지교는 감약례라. 소인대의 사귐은 감, 달다, 양례, 례는요 감주, 단수료, 감주 아시죠? 쌀을 발효해서 만든 음료죠. 단술과도 같이 달다 이거죠. 군자는 마음의 수양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인격이 서로 통하는 그런 교제이기 때문에 요란스럽게 티를 내지 않고 그저 얼굴만 멍하니 보고 있어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서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소인들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아닌 사람을 소인이라고 하죠. 이 소인들의 사귐은 보통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귄단 말씀이죠. 무슨 내가 저 사람을 이용을 좀 할 수 있겠다. 저 사람과 내가 뜻을 합치면 무엇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뭐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사귀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가 좋게 보여서 서로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귐이 단술과 같이 달단 말씀이죠. 따라서 이게 만약에 그 목적이 어긋나 버리면은 거울 깨듯이 팍싹 깨져 버리죠. 내가 언제 나하고 친했냐 하고서 아주 180도 등 돌리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군자는 뭐 깨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꾸준하고 흐르는 물같이 다며수라, 흐르는 물같이 그냥 밍밍하지만은 변함없는 사귐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군자의 사귐과 소인의 사귐입니다. 소인의 반대되는 말이 군자예요. 뭐 누구는 소인의 반대를 대인이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군자죠. 군자의 사귐과 소인의 사귐이 어떻게 다르냐? 이익을 위해서 모여든 집단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교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군자의 사귐이냐? 이러한 것이죠. 변함없는 우정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노요지마력이요 일구견인심이라. 그는 좋은 친구를 참 사귀면 좋겠는데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겪어봐야 알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노요, 요는 멀단 말씀이에요. 갈 길이 멀적에 말을 타고 내가 가는데 길이 멀어요.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먼 길을 걸어가 봤더니 어떤 말은 중간에 가다가 픽 쓰러지고 어떤 말은 계속해서 잘 나아가는 말이 있더란 말씀이죠. 먼 길을 가봐야 말의 힘이 어떤지 비로소 알 수가 있고 훌륭한 말인지 아니면 약한 말인지. 일구 날이 오래라야 견인심이라.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겠더라. 오래 사귀어 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더라. 그런 뜻이죠. 정말 우리도 평생 사귄 친구들 마음을 이미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뭐 평생 사귄 친구는 어떤지 마누라 부부 관계만 해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어쩌면은 아주 친하게 화목한 부부는 당신과 나는 천생연분이야. 우리 둘이는 정말 만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금슬좋고 서로 이해심이 높은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평생을 살았는데 아직도 남 같아.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뭐 부부뿐이겠습니까? 뭐 부부 어쩌면 자식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참 좋겠다. 배반하지 않는 관계, 물과 같이 흘러가는
그런 담담한 관계가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우편, 사람 사귀는, 친구 사귀는 편 제 19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